안녕하세요. 정윤이의 부킹클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담입니다. 네, 가을이 진짜 이제 마지막이죠. 그쵸? 이제 겨울 오죠. 네. 진짜 추워질 것 같아요. 겨울 오죠. 막 이래. 안 오면 안 되는 네. 거냐. 올가을이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색이. 그러니까 맞아. 맞아요. 세상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너무 무더워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음. 너무너무 이뻤어요. 네네. 올가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건 뭐세요? 저는 홍천에 여행 간 거. 홍천. 네, 저는 오. 사실 이렇게 낙엽 이런 아니 단풍 이런 거 꽃은 되게 이쁘다 생각했는데 단풍이 이쁘다 생각 거의 안 해봤는데 네. 홍천에 딱 갔더니 와 정말 산이 이런 거를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서서 등산을 하시는구나 가을에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하늘도 그쵸. 참 좋았고 그쵸. 늙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좋습니다. 그랬군요. 네. 윤마담님 이 가을 뭐가 제일 좋으셨나요? 그냥 동네만 돌아다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난히 올해 단풍 네, 네. 색깔이 예뻐요. 오, 예뻐요. 그리고 올가을에는 예쁜 카페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를 벗어나서. 올 가을에만요? 전 양반이 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사람을 웃기고 그러니까 웃기고 있습니다. 저 양반이. 네 오늘 저희는 아주 뜻깊고 각별한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저희 유튜브 구독자, 청취자, 구독자인가요? 네, 구독자님께서 같이 읽자고 네. 네네. 딱 한 번 있는 일이었어요. 딱 한 번. 네, 그래서 이국종 교수의 골든아워. 네, 원. 이게 원투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원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이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저희 셋이서 같이 읽었는데요. 네, 후회했습니다. 네, 읽기가 참, 마음이 그냥 후회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마음이 참 무거웠던 책입니다. 네, 이국종 교수의 골든아워는 흐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원투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원만 있네요. 네. 이국종 교수는 다 아실 테니까요. 이 책은 저희한테 읽자고 하신 분이 여기 안 계셔서 네. 네, 책 소개를 제가 이마담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원투인데요. 원은 음. 이국종 교수의 중증 외상센터의 기록이라고 쓰여 있고 네. 2002년부터 2013년도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제가 봤을 땐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앞에 나와 있는 거 네네네. 그게 이 책 전체를 다 네. 소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국종 교수가 제가 유희열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유희열 씨가 진행하는 네. 무슨 프로그램 대화의 희열. 프로그램 이름이 몰라갖고 네. 뭐 앉아서 나온- TV만 보십니까 요즘에? 거기에 나온다고 해서 네. 그 프로그램 너무 늦게 하더라고요. 그 그래요? 하이라이트만 제가 특별히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네네. 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분이 저런 마인드로 계속 살아오셨구나. 책도 이렇게 쓰셨구나. 근데 책 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책이 이건 책은 아니다. 그냥 이건 컴포지션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컴포지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되게 역동적이고 되게 우울하고 되게 화가 나고 네. 그 마음을 독자가 느낄 수 있었으니까 저는 책도 잘 쓰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마담님 좀 더 덧대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그냥 멀리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네. 근데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네. 광고도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분이 항상 환자에 집중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런 광고를 찍은 게 약간 의외였었는데 네. 그 광고를 찍은 사연이 무전기가 없어서 네. 응급 환자를 수송할 때 네. 그 곤란함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무전기를 주겠다고 해서 광고를 찍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열악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네. 상황에서 네. 혼자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이 골든아워 책이 베스트셀러 1위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분한테 그 책 판매된 그 인세요? 네, 인세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분 분명히 또 좋은데 쓰실 것 같은데 안 쓰시면 어떡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좀 네. 네, 별개 걱정이십니다. 지금 보니까. 네, 별개 걱정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이국종 교수님 보고 사람들이 후원금도 그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게
그 외상 센터로는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서 네. 그래서 더 괜히 걱정하는 거죠. 이 책의 네. 제일 앞편에 네. 정경원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아 그게 되게 뭉클했어요. 저는 아, 네. 네. 누군지 궁금했고 읽어보니까 중간에 나오죠, 설명이. 네. 네네. 아 이 분이 정말 자기 팀원은 정말 아끼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팀원도 그렇지만 자기를 믿고 따라준 이 정경원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큰 감사를 하고 있구나 마음이 들어서 그게 제일 와닿았던. 네. 그 골든아워를 한 3분의 1 정도 읽었을 때, 네. 이 책 읽었을 때 제가 한 20년 전에 봤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랑 이 책이 거의 흡사해요. 네. 네, 네. 거의 90% 흡사해요. 왜냐하면 상황도 흡사하고요. 상황도 흡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사람의 스타일도 흡사해요. 예,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담담하게 쓰셔서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담담해요. 예를 들면 한참 이제 그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배도 다 잃어버렸고 다 타버렸고 그다음에 좌천됐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 말 그대로 나에겐 12척의 배가 나왔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출병을 한다고 하니 이탈하는 장수가 있는 거죠. 이탈하는 장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 부모가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전가를 받고 이탈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아끼는 장수예요. 심지어 거기서 보면. 그런데 그날의 난중일기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장수 둘의 목을 베었다. 라고만 쓰여 있어요. 병영을 이탈하는 장수 2명의 목을 베었다. 근데 제가 그 문장을 보고 이렇게 한 1시간인가를 책을 못 넘겼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느 지경까지 이게 되면 그 덧말을 다 빼고 그렇게 말을 할까. 근데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국정 교수의 글을 보니까 그 기억이 다시 이렇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증 외상 센터라는 곳에서의 그 사투의 기록들이 되게 담담하잖아요, 이분. 미사여구 없고 그냥 담담하잖아요. 근데 그 담담함이라는 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 바닥까지 이렇게 뭔가를 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읽었어요. 네. 뭐 이분은 이제 김훈 선생님 좋아해서 자기가 좀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김훈, 이순신, 이국종으로 연결되는 묘한 그 말들의 향연이 그 말이 가진 색깔들이 더 이렇게 읽는 내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감히 그 기분을 어떨 것이다 상상이 안 가요. 잘 솔직히 얘기하면 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게 뭔가 고군분투하는데 상황은 받쳐주지 않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난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냥 묵묵히 그거를 해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저는 가늠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대표적으로 일희일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매 순간 1시간에도 한 10번 이상은 일희일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삶을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혹은 찬사를 보내고 막 그럴 것도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후원을 하고 이것도 못하겠어요. 이 사람의 삶이 가늠이 안 돼요. 이국종이라는 한 남자의 이 뒷모습이 책에 보면 있는데요. 네, 책 앞 표지에 있거든요. 이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 네, 허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뒷모습이에요. 네, 가늠이 안 가요, 잘. 네. 여튼 그랬던 책입니다. 네, 책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네. 2002년부터 2013년의 기록인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일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석선장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헬리콥터. 오케이. 그 저희 아파트에 비행기가 지나다니거든요. 네. 비행기가 지나다니고 저희 아파트 설립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그걸 알고 입주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불만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걸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병원이 먼저 들어서 있고 병원이 먼저 헬리콥터를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런 항의 같은 게 있잖아요. 시끄럽다고. 네. 그게 맞나 이제 싶은 거죠.
그런 상황을 알고 들어왔을 텐데. 제약 조건을 알고 왔는데, 네, 그죠? 네. 그리고 맞아. 제가 미국에 잠깐 살았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네. 저희 동네에 그 구급차가 지나갈 때 보면 그 미국이라는 그 시카고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네. 엄청 복잡한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지나가면 다 멈춰서.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안 그랬거든요. 요즘은 네. 좀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헬리콥터 문제도 좀 인식이 바뀌면 좋지 않을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탈 사람이 내가 아니라 어떻게 장담을 하지? 이런. 대부분 장담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 구급차는 나도 안 탈 거고 헬리콥터는 안 탈 거고 난 잘 살고 잘 먹고 있으니까 네, 그런가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연줄도 많고 나는 언제든지 좋은 네. 대학병원 특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사시나 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가치나 생각들을 내재화하는 게 네. 대중이죠. 우리도 대중이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잘 안 되는군요. 절대 안 되죠. 안 되니까 그 책이 아직도 팔리죠. 그렇군요. 네, 저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들킬 것 같아서. 네, 여튼. 네. 저는 그 헬리콥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음.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나도 몰랐으면 되게 시끄럽다고 했을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야겠다. 이게 왜 지금 뜨고 있고 이게 누군가의 정말 간절한 삶이고 어느 가족에게는 정말 큰 그쵸. 일인데 그게 시끄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 뜨게 하구나. 그래서 뭐 밤에는 안 뜨게 하잖아요. 원래는 닥터 헬기인가 그거는요.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대부분 평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밤에 집에 계시죠. 그러니까 사고 당할 일이 그렇죠. 적죠. 네. 네. 그러니까 밤에 왜 띄우냐라고 하죠. 저는 아무래도 사람 싫어서 그만 살아야 될 모양이에요. 정말. 제가 무슨 근데 저희 동네에 네. 소방서가 있어요. 119 구급대 큰 게 있거든요. 네네네. 네, 밤에 엄청 많이 울려요. 밤에도 엄청 많이 그럼요. 출동을 하고 있는 그럼요. 거예요. 밤에도 많이 다쳐요, 사람들이. 그럼요. 네. 네.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리콥터 얘기에서 보면 정작 환자나 보호자 분들은 불평이 없는데 네. 거기 보직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불평을 하는데 사람이 참 공감을 못해서 그런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알아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고 뭐랄까 화도 나고 근데 이 책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났다가 네. 슬펐다가 네. 무기력해졌다가 하지만 또 같이 일하는 그 좋은 분들은 다 네. 본명을 언급해 놓고 그렇죠. 보직 교수는 네, 보직 보직 교수. 교수는 보직 교수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생각나는 이름이 그 함께했던 장경원 의사 그리고 김지영 간호사 네. 네. 그런 분들을 보면 또 막 희망이 생기고 세상이 정말 좀 살만한가 싶다가도 또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네. 어떤 이유 없이 사람 때문에 뭐를 같이 하기도 하고 네. 정말 읽는 내내 화도 온갖 감정의 기복을 다 겪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이름들이 언급되신 분들이 계세요. 네. 특히 이제 이국종 교수님이 스승으로 알고 있는 포텐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네.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적어요, 사실. 이국종 많지. 교수가 만난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언급되는 이름이 매우 적거든요. 그게 참 답답했어요. 그게 참 답답했던 것 같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없나 싶어서 이 사람 주위에. 근데 이순신 장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랑 마지막까지 출병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기록일까라고 싶었는데 이분도 그런 마음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전장터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장에 그냥 있는 기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의사분들이 소임을 다하고 본인들이 선언한 걸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리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안 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직업군에 있으나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학계에만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이 포텐자 교수라는 분이 이국종 교수님한테 네가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할수록 환자를 살릴 기회가 많아져라고 얘기한 부분이 그 어떤 선서보다 더 강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의술을 그 뭔가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미 있는 분들 말고요. 내가 이 길로 들어서야겠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운다는 게 어떤 거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아이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럼 그 직업을 가지면 안 되냐? 제가 그렇게 말할 그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에 가까워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스승을 만났구나 이국종 교수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직업에 대한 사명이나 뭐 네.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이제 의사를 못 믿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누가 외상센터에 지원을 하겠냐고 외과는 점점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오히려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진짜 현실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고 늘어나는 건 뭐 성형외과, 피부과 그런 것만 늘어나서 책을 읽으면 이국종 교수님도 내가 사명이나 그런 걸 갖고 하는 건 아니고 항상 내가 언제 이 일을 그만둘 건지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계속 누가 쫓아낼 때까지 그냥 버티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자기가 익힌 게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겠다는 그런 게 느껴져서 정마담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의대를 생각하고 있거나 의사를 꿈꾸고 있다면 이런 책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직업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면 좋죠. 선생은 선생의 소명의식을, 의사는 의사의 소명의식을, 소방관은 소방관의 소명의식을. 근데 그것들이 잘 뭔가 좀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옆에서도 벌어지니까요. 개개인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은 드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누군가 그 소명대로 일하겠다 하면 옆에서 이렇게 딴지는 좀 안 하면 좋겠다. 그거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사과 내가 다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국종이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시더라도 그러면 딴지는 굳이 안 걸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런 얘기들이 되지만 우리가 그 석 선장님 그 수술할 때 그 큰 수술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게 아주대 병원이고 본인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주류라고 하지 않는 어떤 부류라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예. 의대도 굉장한 인맥과 학벌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국종이 쇼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했을 때 이 의사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싶었어요, 진짜. 근데 결론은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쵸. 니들이 안 가겠다고 해놓고선.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슈가 되고 막 엄청난 관심을 받고 뭔가 스타가 되는 것 같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흥미로웠던 게 숟가락 얹으려고 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 바른 소리 옆에서 찌어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냥 인간 군상들을 보는 것 같은데 자신을 잃지 않고 되게 꿋꿋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진짜 전형적인 기술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타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타협 안 하시는 것 같고 정말 비슷해요. 이순신이라는 캐릭터랑 정말 비슷해요. 전혀 타협할 줄 몰라요. 12척 배로 그 많은 배를 맞서서 나간다고요? 그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그거를 영웅이라 이름 붙이고 영화에서 막 서사적으로 막 그걸 보여주니까 그게 막 그러지. 그거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미친 걸걸요? 그런데도 같이 하는 장수들이 있는 것처럼 이국종 옆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무버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직도 이 세상에 그나마 이렇게 건재한 건 난파당하지 않는 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좀 내비로 두면 좋겠어요. 정말. 못 살게는 안 하면 좋겠어요.
그건 왜 하나 몰라. 자기가 더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돋보일 짓을 하면 되죠.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남을 깎아내리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건 본인도 망가지는 건데요. 근데 창피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인간들이. 요즘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유치원 관련돼서도 되게 이슈가 아, 많이 네네, 되고 있는데요. 막 실명도 거론되잖아요. 난 너무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아침에 막 얘기했더니 네. 그리고 쭉 살아서 그 창피함이 없어졌을 거라고.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창피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정말 안 창피할까라는 생각이 여기 나와서 계속 이렇게 뭐 너는 쇼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창피한가? 정말 양심상을 안 창피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창피하지만 한 번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저도 어저께 어제 그 모 당의 모 여자 국회의원 내 발언을 보면서 수치를 모르는 걸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제가 진짜. 수치를 모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누가 규정을 하면 네. 저것은 지금 저 자리에서 저 자리를 박탈해야 할 것인데 인간이 아닌 것을 저렇게 앉힐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금을 주고. 네. 하여튼 어제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두통이 있군요. 그 여자분 때문에. 근데 너무 많아요. 부끄러움을 네.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간혹 저도 내가 어떤 행동이 원래 부끄러운 행동인데 내가 모르고 지나간 것은 없나? 이런 생각이 사실 책 같은 걸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굉장히 뭐 중요하고 막 이런 것 있잖아요. 그중에 네. 가장 특히 이렇게 에세이 같은 걸 읽을 때 뭐 인터뷰집이나 읽을 때 보면 내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나의 행동들이 네. 원래는 되게 부끄러운 짓이 있을 수도 있겠다. 좀 네. 검열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도움이 사실 저는 되게 많이 됐어요. 저도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옆에서 계속 누군가 비난할 때 아니야라고 하지 않고 동조하고 있진 않나. 왜냐면은 뭐 비난할 정도의 사실 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읽으면서 들어서 정말 반성도 많이 했어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곳이 중증외상센터잖아요. 네. 그리고 이국정 교수님의 말대로 이곳에 실려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기층민들이 많잖아요. 네. 네. 기층민들이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안 되고, 돈의 논리 하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건들, 우리가 총상을 당한 환자를 수술한다든지, 이게 샘플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고, 그래서 중증외상센터를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예산을 수립해서 늘리는 과정에 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네. 그거를 뭐 지자체별로 뿜빠이를 하고 죄송합니다. 나누고 뿜빠이가 웬 말일까요? 네. 나누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치의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아니면 학교의 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한 곳의 거점 센터를 이국종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떼어내는 형식, 지점화, 브랜치화 시키는 뭘 하나를 잘 만들어서 하지 않고 돈을 아주 적게 이렇게 쪼개버리니까 그래서 뿌려주니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뭐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잠깐 뭐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러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행정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정말 부끄러워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각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아니면 의대들 이런 데들이 담합해서 다 그 일을 그렇게 치렀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라는 자격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 의견 받아서 그런 거 다 정책 수립하니까요. 그러면 이국종 교수의 배경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가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시원치 않은 배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아하니 의사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니야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욕망들은 뭘까? 부끄러워서 진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부끄러운 짓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요, 알 거예요. 알아요? 알 거예요. 난 안다의 한 표야 정말. 알고도 저러면 너무 창피한데. 정말 창피한 거죠. 네. 예전에요.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한데요. 그 책을 사면 책 날개 부분 있잖아요. 저자의 양력이나 이력 같은 거를 유난히 학력을 강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대는 그런 꼭 밝혀. 아니 그러니까 그 근데 외의 또 학교는 중요한 건 네.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더 짜증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넘어갔겠죠. 놀라운데.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작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작품 이야기 혹은 그렇죠. 자기가 작품을 쓰게 된 동기 이야기,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낯이 그런 거죠. 오늘 뭐 지금 시즌이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시험 보는 시즌이잖아요.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갈 때니까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 너무 많은 거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는 이 행태가 저는 정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근데 이 시스템 밖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을 겪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부끄럽습니다. 여튼 이국종 교수가 처한 현실도 부끄럽고요.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것 같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외상센터 관련해서 네. 그 일본의 외상센터는 뭐 20년에 그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네네. 이런 이제 설립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본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일본 의사가 나사못 하나까지 그대로 선진국의 시스템을 베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처음에 취지가 흔들린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에서 이렇게 돈도 병원별로 나눠서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외상센터의 취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전혀 못하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나사못까지 베껴 와야 한다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지.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취지가 사라지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대목도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책은 혹시 속 답답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세요. 더 답답해져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 저렇게 입을 꽉 깨무실까요? 네. 그 가끔 보면 외국에서 뭔가 수입할 때 한국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걸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시스템화하는 거는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그쪽 대목에서 좀 들었고요. 계속 적자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적자 왜 적자여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가끔 병원에 감기 치료하러 가면 감기가 우리가 한 5,000원 정도 내면 치료가 되고 뭐 거기에 수가 5,000원 붙어서 병원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진짜 그 5,000원이라는 돈이 10,000원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굳이 감기를 우리가 의료보험을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병에 걸리거나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사용하라고 하는 그 용어가 보험이란 용어인데 그 보험이란 용어를 잘못 쓰고 있진 않나.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다쳐서 오는 사람들이 수술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왜 내냐면 이럴 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 내는 거잖아요. 그쵸. 감기 따위에 도움 받기 위해 내는 게 아니라고요. 네. 또 정책적으로 나가나요? 또?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뭐 정책 위반자들이 저희 방송을 듣지도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험을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잘못하면 진짜 이게 사람 말종인 거예요. 사람이 말종인 거죠. 저도 그러면 어떤 집단을 혐오하는 게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참 말하기가 건강보험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개개인별로는 다 큰 질병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매일매일 뭐 물리치료를 뭐 받으러 간다거나 그런 거 다 의료보험 다 되거든요. 네. 그런 게 맞나 싶어요. 예? 참 근데 말하기 힘든 게 이게 특수계층에 몰려 있는 것들이라서 네, 맞아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월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네. 네. 근데 제가 의사들한테 안 좋은 경험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좀 못 믿는 편이죠. 그러니까 네. 어릴 그렇죠. 때는 동생이 네. 심하게 체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네. 배를 열으라고 체했는데 네.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어린 아이를 의사 말만 믿고 수술하기가 덜컥 겁이 나고 네.
그리고 이국종 교수한테도 여기서 헬기 탈 때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쵸? 보호자는 항상 책임을 보호자가 지는 걸로 도장 같은 거 혹은 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엄마가 사인을 할까 말까 하다가 동생이 이제 워낙 회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걸 급하게 먹었던 게 생각이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전통적인 바늘을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나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그때 고통스러워하던 걸 옆에서 보면서 아, 병원에서도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무조건 수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애들 때문에 응급실에 몇 번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라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조금 찢어졌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의사들이 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외래 치료로 바꿔서 이제 갔을 때도 제가 읽을 수가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드레싱하고 반창고를 붙이는데 그거를 더 붙여서 쓴다든가. 근데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내가 환자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의사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후회하긴 했지만 그때는 의사가 내 애를 치료를 잘 해주기만 바랬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뻔히 보는데 그거를 올려서 쓰고 그렇게 살기 힘든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의사가 뭐 불필요한 수술을 권한다든가 내가 환자가 아니라 돈으로 보이나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말 직업으로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를 돕는 사람이 있어서 살만하다 해야 되나? 아니,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조차. 네, 다 업자만 너무 마음 있으면 아파서? 좋겠어요. 아니요, 마음 아파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전 몇 프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화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이름이 거론이 되죠. 이 이름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게 이국종 교수는 아마 슬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 동료들이 되게 다 그래야 되는데 다 어쩌면 우리 다 자기 맡은 일들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그러잖아요. 못 그러니까 이국종 현상이라는 게 있는 게 참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인 거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대목에서. 그리고 혹여 다음에 병원 가셔서 그 차트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얘기하세요. 대한민국에 병원 개원은 많아요. 많아서 병원 더 많아요. 많으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의사들도 환자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 이명 와가지고 모 대학병원에서 갔는데 제 또래 의사가 저희 어머니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반말 비슷하게 말을 이렇게 좀 많아요. 반말하는 의사. 그래서 대학병원이 딱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끄러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저항을 안 받으면 굉장히 본인들이 특수직군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굉장히 본인들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거를 그냥 정말 그 정보의 비대칭이잖아요. 그쵸. 조금도 알고 있다는 걸만으로 그렇게 권력을 내 힘을 행사하는 건 참 부끄러운 짓이다. 네. 똑같은 비슷한 사례인데 제가 아이 데리고 소아과를 간 적이 있는데 남편도 동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아과가 막 의사가 막 진료를 하는데 또 좀 배웠다고 남편은 그 약 처방을 보니까 얼토당토 안 한 걸 처방을 해준 거예요. 네, 많아요 그런 경우. 그냥 비타민제만 그게 처방할 필요가 없는 거를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정말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의 권위에 지금 뭐 정말 내가 의사고 당신은 환자인데 무슨 소리냐면서 나의 권위에 도전하냐고. 제 남편도 성격이 안 좋아서 도전한다고 또 그래서 그다음부터 거기를 안 가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잘못된 처방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잘못됐다. 그 사과하는 게 어려운가요? 그게 자기의 그런 권위가 떨어지는 행동인가? 사실 그렇게 화낼 때 이제 이미 권위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해놓고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한데 그때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세요. 그럼요. 네. 있으시죠. 있으시니까요.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선생이건 의사건 혹은 뭐건 법률가건 누구건 간에 그런 사람들을 그게 성직자건 그쵸.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계관계가 조성될 수 있는 어떤 거든 간에 그런 걸 만나면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시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뭐 매번 팔 걷어붙이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설명 정도는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저항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 작은 저항들이 그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어쩌면 그러도록 그냥 세상을 내버려 뒀는지도 몰라요. 매번 내 가족이 걸린 문제니까 내가 걸린 문제니까 라고 해서 아이고 나는 그냥 한 번만 질끈 한게 전 국민이 한 번만 질끈하면 영원히 질끈인 거죠. 그러니까 암묵적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성향은 그거 하는 것조차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번 그런 경우가 만나면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10번 만나면 8번은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권할 수는 없어요.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10번 중에 한 번은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 이국종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면서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의사라면서요.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뭐 존경하고 좋아만 하면 됩니까? 그럼 그건 또 무슨 이것도 소비하고 싶은 건가? 누군가의 이런 열정과 이런 숭고한 마음을 소비자야 이것도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이고. 책을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읽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다 함구하는데 그러면 이국종인 또 2가 나오면 또 이런 러시가 일어나겠죠. 왜냐 우리는 아니까 이런 사람 절대 나올 수 없는 사회인데 어떻게 나왔지? 대단한데? 엄청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을 그냥 재미있자고 쓴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중증외상센터 기록이라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읽을까요? 왜 읽으라고 이걸 썼을까요? 여기 보면 숫하게 많은 구절들이 그런 게 나와요. 죽었구나. 못 살려냈구나. 왜 못 살렸냐면 이유들이 나오죠. 뭐 헬기의 문제가 됐던 뭐가 됐던 무전기의 문제 뭐가 됐던 인력의 문제가 됐건 계속 못 살렸구나만 나와요. 심지어 봄이 싫다라고도 나와요. 그쵸. 사람들이 외출을 자주 하니까. 그 죽고 기층민들이 다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뭐 군대나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장비와 시설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갈 만한 곳이잖아요. 거기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나 모르겠어. 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책 결정하는 사람으로 뽑지 않나 모르겠어. 예를 들면. 그래도 요즘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라고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다음 선거 때 볼라마, 진짜. 다음 선거 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책들을 얘기하는 사람을 뽑는지, 네. 아니면 또 어떤 당, 어떤 지역, 그쵸. 뭐 아는 사람 이래서 뽑는지 내 볼 거예요 정말. 내가 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지만 내 분노는 그 정도죠. 제 분노의 게이지는.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진짜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무슨 아이돌 현상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전부 다 한번 우와 하고 또 잊어버리고 이게 생활 현장의 이야기들인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이 책이 원투로 나올 만한가? 원투로 나올 만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움직여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 허윤정 전문위원 네. 예산은 정해져 있고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네. 결정할 때 그 말도 지금 그 정마담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치인을 뽑을 때 네.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뽑아도 그런 사람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 나는 제 진짜 말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거는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제가 아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절대 뽑히셔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내면을 안 본다고 하는데 좋다 이거야. 내면 볼 필요 없죠.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카더라라는 말에 네.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안타깝죠. 화도 나고. 제가 지금 화낼 대목은 아닌데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많네요 요즘에. 네. 이국종 교수님 책 보면서 네. 유튜브를 어떻게 하다가 네. 어떤 내용들이 있지라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 제가 봤던 전체 페이지 중에서 네. 몇 개 정도 봤는데 5개는 정말 낚인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음. 너무 깜짝 놀라는 것도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막 국감에서 하는 저런 짓들, 이렇게 막 공공연히 발표하는 저런 행동들을 보지 않고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카드 뉴스만 보고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저딴 인간들을 뽑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판단하려고 해요. 팩트에 다가서려고 안 해요. 일단은 게으르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일단은. 그래서 지인을 잘 두라고 한 얘기가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막 그런 것들이 전파되고 네. 읽고 하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런 걸 아예.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분들 무슨 수로 설득하겠습니까? 적어도 아직은 그렇게 휘말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그렇죠. 네, 제대로 된 걸 보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듣고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국종 교수의 이 생과 사의 경계의 기록들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지금 알려드리기엔 다들 너무 짜증들이 나가지고요. 이 상황이.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손 써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요. 네, 뭐 국민청원을 넣으면 뭐합니까? 녹차 티백이라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녹차 티백이라도 진짜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국민청원을 넣어서 예산이 네. 확보되면 뿜빠이 해버리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답답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문제라서. 근데 우리 답답한 거에 이 이국종 교수 마음이 우리보다 1000만 배는 더 답답하시겠죠. 예, 벼랑 끝이겠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게 체력적으로도 네, 걱정이 좀 돼요. 네, 네, 네. 이 정도의 노동의 강도를 사람이 정신적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노동의 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어 나갈 때마다 어떤 이유들이 됐던 간에 이분이 느끼는 절망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여기 보면 그런 표현 많거든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 왔나라고 아주 네, 진솔한 네.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얼마나 축날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네. 그리고 일부가 끝나갈 시점에 팀원들이 다들 아프기 네. 시작하잖아요. 이제 감추고 얘기하지 않았던 상처나 그 병들이 막 겉으로 드러나고 피로가 이제 뭐 병으로 나타난 거죠. 네. 아, 이분은 또 어떻게 읽을까?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살려보겠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도 이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많이 배우건 많이 배우지 않건 그거와 무관하게 그냥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록이고 그 기록 가운데 온전히 사람을 살리기에 또 바쁜 사람들한테 주어진 옳지 않은 여건들과 상황,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2002년부터 2013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 10년가량의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판단은 읽으시는 분들 몫이죠. 혹여 이 책을 보고 쇼하는 의사, 언론몰이 하는 의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있죠. 그리고 걔 어디대 출신도 아니라면서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도 봤으니까요. 뭐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네, 일일이 저희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만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워낙 미사오구도 없고 아주 그냥 덤덤하게 쓰는 필체라서 덧붙여지는 거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큐멘터리처럼 쭉 읽히실 것 같아요. 판단은 진짜 읽으시는 분들의 몫이지만
이렇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가장 천병에 서 있는 조직들의 문제가 이거라면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것들이 뭔지도 한번 아울러 생각해 보는 게 만약 이국종 교수를 좋아한다면 그에게 보내는 지지가 아닐까, 응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 3대 언터처블 중에 한 명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김연아, 박지성, 이국종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정말 그게 언터처블이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지하고 응원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화가 나서요. 계속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 자, 책을 좀 정리해 볼까요, 저희? 예. 이거를, 에피소드를 다 말씀드리는 건 의미 없어서요. 네. 아니면 좀 정리하시기 전에, 내가 이 문장은 꼭,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봐야겠다라고 이렇게 골라오신 것들 있으세요, 혹시? 저는, 석성장님 가실 때, 네네. 제목에 사무관의 지시대로 병원 사무실 흰 벽 앞에 서서 찍은 정경원의 사진을 메일로 전송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정경원 의사 선생님께서 그게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사진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흰 바탕에다 사진을 찍고 가는 거죠. 근데 보통 만약에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여권이 없어서 못 가요 이렇게 하고, 넌 여권이 없으니까 못 가지 이렇게 나왔을 텐데 꾸역꾸역 여권을 만들어서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에서 이건 정말 쇼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게 헬리콥터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이송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일개 지방 병원의 외과 의사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죽지 않아도 될 환자를 죽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했고, 그 의지를 실현시킬 정책이 필요했으며 관련된 자들의 합의가 필요했다. 의지, 정책, 합의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못하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게 되게 와 닿았어요. 두 개가. 네. 네. 이 책, 윤마담님 없으시다고 그러셨나? 네. 저는 프롤로그처럼 앞에 네네. 2013년 스승의 날. 네네네. 진짜 거기부터 가슴이 먹먹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과 그의 팀들이 애써 그렇게 살려냈는데 부인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네. 왜 아빠는 같이 안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눈물을 감추면서 네. 파도에 휩쓸려 갔다고. 네네. 여기서 이국종 교수님이 감정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 안 하니까 더 죽겠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정말 삶과 죽음을 오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 가끔 보면 생각하지 않았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게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한숨만 나네. 아마 저희 세 명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저 헬리콥터에 탈 수 있고, 우리도 예를 들면 구급차에 탈 수 있고, 어느 베드에 피를 흘리며 흥건히 누워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 상황이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패스하셔도 되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조금만 공감을 하셔서 우리 지금 의료계 현장을 한번 보는 것도,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는 삶과 직결된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이 책의 뒷날개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병원으로 오는 환자 이송 시간 평균 245분, 생명을 살리는 골든아워 60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쌍따옴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 이송 시간 평균 245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게 맞나 싶어요. 섬 아니고, 섬에서 육지 건너오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환자는 때로 가야 할 곳에 두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계속 옮겨진다든지, 아니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을 받는다든지, 혹은 그거조차도
할 수 없이 길바닥에서 계속 돌림을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평균 이송 시간이 245분이다. 이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록을 못 남기게 하니까. 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아이는 6시간을 길바닥에서 헤매다 죽었다는 아이도 있잖아요. 아무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지금 이 땅에서 같은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지식이 있는 의사라면 골든아워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많은 매체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그게 단 60분 정도의 시간이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개인의 약간의 불편, 예를 들면 구급차가 됐건 헬기가 됐건 뭐가 됐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으로 오는 환자를 내치는 병원들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데이터의 진정성, 뭐 이게 정말 완벽하게 맞냐? 정말 245분이야? 뭐 220분 아니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죠. 네. 죽어야 되는 사람은 뭐 사람이라는 게 유한하니까요. 무한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것들을 좀 그리고 우리가 그 살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손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정치적인 의사 행동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와 멋져 좋아 우와 이국종 이러지 마시고 지자체부터 잘 좀 어떻게 해서 해보는 걸로다가 해보겠습니다. 네. 환자의 울음소리도 보호자의 울음소리도 이국종 교수가 목구멍으로 참아내는 그 많은 소리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네. 타인의 울음을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울음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사 아니면 정리해 주실래요? 네. 별점은 이것도 주지 말죠. 네.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책도 마음 아프고 화도 나고 그런 책이지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네. 그게 이국종 교수님이 하는 일이든 개인이든 좀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안전망이 좀 더 확충되면 어떨까. 피자 시키고 빨리 오라고 톡톡 전화하지 말고 네. 또 건축 같은 거 할 때 무리하게 시키지 말고 네. 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안전망이 그리고 우리도 조금 더 배려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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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며 가며 이상한 공사장도 신고하고 그러자고요. 네, 네. 네, 안전모 안 쓰시고 일 시키거나 네, 작업 시간 너무 늦게 하거나 이러면 오다 가다 보시면 신고합시다 우리 다. 네. 저는 여기 나와서 이름이 언급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네. 저도 이들에게 지금 짐이 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네. 어느 면에서는 짐이 되는 사람일 테고요. 환자로 만난다면 어느 한편으로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책 370쪽에 보면 아예 그냥 소제목이 사투예요. 사투.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현장 지금 이 땅에서는 이런 식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자로서 의사로서 혹은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금 더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격려 보내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생활 안에서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골든아워 책은 1, 2 두 권이 있습니다. 저희도 두 번째 책도 보겠지만 이왕 사시는 거 두 권 다 사셔서 저 흐름 출판사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관계 없지만 세트로 팔아요. 네, 세트로 팝니다. 네,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술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네. 저희한테 이 책을 같이 읽자고 하신 분의 깊은 마음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자. 네. 이런 말씀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그런 권해주시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가벼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든아워 가지고 여기까지 이야기